수요 세미나 3월의 두 번째 시간, 치과와 환자 서로 윈윈하는 사보험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이희나입니다. 치과 경영과 사보험 연관성이 있을까? 요즘 트렌드라고는 하는데 다른 병원에 활용이 되고는 있을까라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치과 근무를 하기 전에 보험사에서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치과 근무를 하고 나서부터는 경험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와 치과 근무에 사보험을 더해서 활용을 해본 저의 경험을 토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내일 출근해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드릴 건데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4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1부에서는 사보험 도입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한번 알아보고요. 치과에 활용되는 사보험의 보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6가지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병원 사보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각 포지션별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를 한번 알아보고요. 마지막으로 사보험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과에 사보험 도입이 왜 필요할까요? 요즘 한 건물 건너서 치과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과가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서로 경쟁도 크고 그 경쟁 속에서 우리 병원만의 특화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병원 컨설팅, 병원 홍보 마케팅, 이벤트 등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제가 앞서 얘기 드린 컨설팅, 홍보 마케팅, 이벤트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만 시간과 비용, 노력 대비 더 큰 병원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바로 치과 사보험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왜냐하면 첫 번째, 환자분들이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치료비 부담을 줄여서 치과 치료를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 동의율 및 서비스 질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요. 당연히 병원의 매출의 증대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 환자 및 서비스를 통해서 소개 환자를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 치아보험 가입 후에 치과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이 많다는 것은 아마 체감상으로 아실 겁니다. 무서운 치과에 더 무서운 치과 치료비라는 문장 하나로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 모든 것들이 설명이 되실 듯 합니다. 자, 환자분들은 치과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받지 않는 이유 중에서 41% 정도가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28%가 아픈 부위가 경미해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치과 이용 후에 지불한 치과 비용 만족도에서는 72%가 매우 비싼 치료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만큼 치과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하는데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설계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평균 2~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정도 넘는 돈을 매월 불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치과에서 치료 후에 보장을 받기를 원하지만 정확한 보장 기준을 알지는 못합니다. 치아보험 증권에 나오는 레진, 인네일, 크라운 등은 우리는 매일 듣는 단어이지만은 환자분들은 그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고 치료를 한다면은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은 치과 치료할 때 조금 더 치료비도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컴플레인 없이 정확하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 이가 시리고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14번, 15번은 치경부 마모로 레진 을 해야 된다고 진단을 받았고요. 17번은 우식이 깊어서 신경치료와 크라운 진단을 해야 된다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현재 가입 중인 보험이 있어서 보험사와 설계사분께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보니 레진과 신경치료 크라운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서 치료를 진행을 하고 병원에서 서류를 받아서 보상 청구를 했는데 레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럼 환자분은 병원에 컴플레인을 하겠죠. 보험사에서는 분명히 된다라고 치료를 했는데 병원 측에서 작성을 잘 못해줘서 보상을 못 받은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병원에 컴플레인 또는 문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치경부 마모로 인해서 레진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치아보험에서 두 군데 정도 회사를 빼고는 보장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병원에서 서류를 잘 못 적어줘서 보상을 못 받는 거다. 자, 병원은 우리는 치료한 대로 작성을 해준 거다. 사보험은 보험사에 문의를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자, 치료까지는 아주 좋게 잘 이행이 되었는데 마무리해서 서로 감정이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보험에 대해서 컴플레인 환자분들이 많아서 선생님들께서 힘들다고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사보험 컴플레인 환자들은 다 나쁜 환자일까요? 자, 컴플레인이라는 단어를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은 내가 잘 모르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한 대로 서류 작성을 해줬는데 왜 자꾸 병원에 와서 서류를 잘못 작성해줬냐, 상명을 바꿔달라 등등 요구를 하니까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험사는 병원의 진단, 구비 서류를 보고 보험 심사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환자분이 보험사에 문의를 했을 때 환자분들은 병원의 사보험에 관해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보험에 관한 컴플레인을 줄이고 우리 병원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치경부 마모와 같은 경우에 환자분이 치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치료 전에 환자분께 레진은 치아보험에 인정되는 행위이지만 치경부 마모로 인해서 레진 치료를 하는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치료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환자분께 정보를 미리 드린다면은 앞서 제가 얘기 드린 환자분의 컴플레인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환자분들은 증권에 있는 내용을 읽을 줄은 알지만은 해석할 줄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도와드린다면은 환자분과 병원 서로 불편한 사항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정확한 보장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환자분이 치아보험을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활용을 해서 과잉 진료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세 번째, 환자분의 무리한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셔야 됩니다. 자, 무리한 부탁을 어떻게 정중히 거절하기 전에 이 무리한 부탁을 우리가 들어줬을 때 어떤 피해를 볼 수가 있는지 병원과 환자분에게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보상 기준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정확한 보상 기준을 알기 위해서 치과에서 활용되는 여러 가지 보장 중에 대표적인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치아보험입니다. 방사선 촬영은 촬영당, 진료당, 동일 질병은 1회당 등 보상 조건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치주치료는 약관의 치주치료 분류표에 해당되는 진료에 따라서 보상 조건이 다른데요. 자, 예전에는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만 보장이 되었지만 현재는 치주 수술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치, 영구치, 상시 위로금 등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아말감, GI 레진, 인네이, 온네이, 신경치료 크라운까지는 치아 보험에서는 보전 치료라고 하고요. 자, 이를 발치를 하고 치료한 임플란트, 틀니, 브릿지는 보철 치료라고 합니다. 자, 최근 몇 년 전부터는 치조골 이식술과 임플란트 재식립에 대한 보장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치아보험을 체크를 하면서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제가 리스트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첫 번째 면책 감액 기간입니다. 자, 면책 감액 기간에 진단을 받으면은 차후에 100% 보장 기간에 치료를 하더라도 진료받은 기준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면책기간, 감액기간 안에 왔을 때는 대부분 CC만 해결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면책기간인지 감액기간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질병, 재해, 상해. 여러분, 재해와 상해가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자,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 사고를 일어나는 것을 생명보험에서는 재해,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면 치과에서는 이가 깨져서 오는 경우에 대부분 재해와 상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질병은 면책과 감액 기간이 적용이 되지만 재해 상해로 인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에 사고가 당하더라도 바로 100%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
보험사에서는 인정을 해주는 상명명이 일부 정해져 있습니다. 질병에서는 K020405고요. 제상에 있어서는 S02가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보험사별로 상이한 질병 코드가 있는데요. K03, 제가 앞에서 예를 들은 치경부 마모 같은 경우는 인정을 해주는 보험사도 있고요. 인정을 안 해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자, 인정을 해주는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K03, K01, K00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질병 코드로 인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간 개수 제한인데요. 자, 여기에서 연간 개수 제한은 많이 헷갈려 하는 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환자분께서 가입한 계약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계약일 전일까지를 바로 연간 개수 제한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월 1일이 내 계약일이다라고 하면은 5월 1일부터 다음해 연도 4월 30일까지가 연간 개수 제한에 포함되는 기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치와 영구치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오래전 치아보험은 영구치에 대한 보장만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린이 치아보험도 나오면서 유치와 영구치에 대한 보장이 같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고 내가 가입한 보험이 유치, 영구치가 다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자, 환자분들마다 가입을 할 때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각 특약마다 유치와 영구치가 다 되는지, 영구치만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고 간혹 포스트를 넣는 경우가 있죠. 자, 포스트는 치아보험에서는 보장에서 제외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치아 하나당 한 가지의 치료만 하는 경우가 아닌 두 가지의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치경부에 우식이 생겨서 레진을 하고 에모로 인레이를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동일 치아에 두 가지의 치료를 하더라도 금액이 높은 한 가지의 금액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동일 치아에 180일 이내에 다시 치료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한 치아에 예를 들어서 레진 치료를 해서 10만 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또 우식이 생겨서 인레이를 할 경우에는 자, 인레이를 20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 이미 받은 1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10만 원만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만약에 동일 치아라 하더라도 182일이 이후가 지나서 다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는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을 해서 각각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동일 치아에 180일 이내라도 각각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치료를 했는데 자, 3개월 뒤에 내가 넘어지면서 이가 깨졌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질병이 아닌 상해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서 상해로 가는 경우, 상해에서 질병으로 가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라도 각각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장이 다양한 만큼 보장 기준도 다양하고요. 그만큼 치료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장 기준을 잘 알고 있다면은 환자분들은 치과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고요. 병원은 상담 동의율 및 병원 매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치아보험입니다. 자, 두 번째 수술 특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과 상해로 치조골 이식술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수술 특약인데요. 자, 이 수술 특약을 찾는 방법부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보험을 찾으셔야 됩니다. 환자분께서 내가 가입 중인 보험은 생명보험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치조골 이식술이 해당되는 수술 특약은 없는 겁니다. 자, 생명보험 안에서 자, 두 번째 2008년 이전 가입자에서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증권을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경과기간이라고 있죠. 자, 이 경과기간에 보면은 이 기간이 2008년 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화면은 아직 계약일이 안 나와 있는데요. 자, 가입되어 있는 이 기간부터가 계약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자, 이 계약일 전에 수술 특약이라고 가입이 되어 있으시면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1종부터 3종 수술 특약이라고 나눠진 중에서 2종이 치조골 이식술로 해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단 성인 주요 질환이라든지 1종에서 5종으로 나눠져 있는 수술 특약이 있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수술 1회당 가입 금액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질병과 상해 상관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우리 치조골 이식술은 치과에서는 대부분 임플란트 할 때 많이 적용을 받으실 건데요. 그 외에 발치, 치조골 성형술, 치근단 절제술, 침방리 소파술, 치조골 결손부 골 이식 등 여러 가지 행위 중에서 치조골 이식술이 만약에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술 1회당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자, 동일 치아에 2회 이상 수술을 한다든지 인접치를 나눠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진료 차트에 사유를 반드시 자세하게 작성을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골절 진단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아 파절도 골절 진단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단 증권과 약관상에 치아 파절 제외라고 문구가 없어야 합니다. 자, 화면의 약관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왼쪽에 보시면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이라고 해서 분류 번호가 S02로 되어 있습니다. 자, S02, 우리 치아 파절 중에서도 치수 침범이 있는, 없는 지간 파절, 지근 파절 이런 게 이제 S02로 포함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골절 분류표로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아 파절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 파절은 제외, S02는 제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치아 파절이 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골절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자, 재해와 상해에 해당되는 경우겠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 금액의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험금은 한 사고 시마다 지급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짚어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1번과 21번 그리고 발목이 골절이 됐습니다. 치아도 파절됐고 발목도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골절 진단금이 3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치아와 발목 각각 30만 원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치아와 발목은 같은 사고로 골절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만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충치에 의한 파절은 보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반드시 치아가 파절됐다고 오신 경우에는 구강 포토를 촬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골절 진단비는요, 치료 진행과 여부와 상관없이 진단만 받으면은 진단서로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파절로 인해서 상해, 재수술을 보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보험사가 가입 시기, 치료 과정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꼭 해당 약관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내일 출근에서도 바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특약 중 하나가 바로 실손 의료비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서 1세대부터 4세대로 구분하는데요. 자, 치과 한의원은 2세대, 우리가 2세대는 표준화 실손이라고 하거든요. 그때부터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험급여,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1세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에서 그럼 치과 치료는 전혀 안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1세대에는 2009년 7월 31일 전까지 가입한 보험을 1세대 구실손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 상해 의료비라고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치과 치료에 있어서는 모두 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 치과 치료를 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다 수납을 한 경우, 그리고 이 본인 부담금은 급여만 되는 게 아니라 급여와 비급여 모두 합해서 100%를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기간이 180일이기 때문에 180일이 지나서 치료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2세대부터는 이제 보험 진료, 본인 부담금에 의해서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진료 항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틀니, 임플란트, 보험 레진, 턱관절 치료, 치주, 신경치료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자, 단 실손 의료비를 체크를 하실 때는 한도 금액, 자, 보통은 치과 치료는 통원 치료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1회 통원 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통원 1회당 공제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면책일은 어떻게 되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실손의료비는 구비 서류도 간단합니다. 진료비 납입 내역서와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가 있으면은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간혹 보상 금액이 큰 경우에는 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 차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저희 병원 환자분의 사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살 남자아이인데요. 자, 오른쪽 아래가 아프다는 CC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자, 구강검진을 해보니까 충치가 13개가 있었습니다. 자, 어머니께 13개를 충치 치료를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을 때 어머니께서 비용 부담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가 만 11세 보험 레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렇게 하더라도 개수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때 어머니께 우리 아이 혹시 실손의료비 가입이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 표준화 실손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통원 1회당 공제 금액이 10,000원이었고요. 우리 아이의 협조도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보험 레진은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4개의 개수 제한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개수 제한에 오버되지 않게끔 저희가 치료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첫날에는 본인 부담금이 85,700원, 그 다음 69,900원, 69,900원, 62,500원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마지막 날에는 비급여 1,000원을 포함을 해서 63,5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자, 실손의료비에 있어서는 표준화 실손은 급여 항목에 의해서만 보장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마지막 날인 1,000원은 빼고 62,500원에서 10,000원을 제하고 이렇게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었고요. 총 27만 원 중에서 23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활용 만점 실손 의료비죠. 자, 실손 의료비를 활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환자분이 언제 실손 의료비로 가입이 되어 있는지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보험 진료 항목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거기 플러스 실손 의료비를 더해서 상담을 이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내원 시에 자, 보험 진료는 최대한 많이 해 주시는 게 환자분한테는 유리합니다. 자, 단 환자분의 협조도와 병원의 진료 상황에 따라서 유도리 있게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간혹 환자분께서 내가 실손의료비는 가입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회사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인 파인에서 가입 중인 모든 보험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질병상해 후유 장애입니다. 자, 여러분 장해와 장애는 같은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 장애는 국가 법령 관계에 따라서 장애의 종류와 기준으로 나누어서 판정을 하고요. 장해는 보험사의 장애 분류표에 따라서 신체 부위에 생긴 장애를 지급률로 평가를 합니다. 자, 오늘은 질병 또는 상해 후유 장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아 결손이 생기는 경우에도 장애로 인정을 해 주는데요. 자, 여기에서 결손이라는 거는 치아의 상실. 자, 여기서 상실은 자연 발거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자, 그럼 치과에 내원을 해서 치아를 발거를 한 경우만 인정이 되는 거고요.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근간치료, 신경치료, 근간치료, 크라운 치료를 한 경우에는 2분의 1개의 결손으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의 신경이 죽었을 경우에는 2018년 4월 이전에는 인정을 해줬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인정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결손으로 인정을 하느냐? 치아의 개수에 따라 다른데요. 자, 치아가 5개 이상 결손이 됐을 때는 5%의 장해로 인정을 하고요. 7개 이상 결손은 10%, 14개 이상 결손은 20%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질병 후유 장애를 가입을 하고 있는데 가입 한도가 1,000만 원이다. 근데 내가 이번에 치아를 15개를 뽑고 치과 치료를 이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1,000만 원에 20%인 200만 원의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부종교합 특약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은 소아 때부터 교정 치료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부종교합 특약은 태아에서부터 만 5세 이하에 가입한 보험에서만 이제 보장이 가능한데요. 요즘에는 어린이 치아 보험에서도 특약으로 가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만 6세 이후에 앵글씨 부종교합 분리법 기준으로 해서 2급 또는 3급으로 진단을 받아야지만이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 또한 골절 진단비처럼 진단을 받으면은 교정 진행과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고요. 최초 1회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나면은 특약은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총
총 보험료에서 부종교합 특약에 해당되는 보험료도 빠지게 됩니다. 부종교합에 대한 보상 청구는 기본적으로 진단서가 필요한데요. 자, 진단서의 내용에 앵글시 부종교합법상 2급 또는 상급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작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험사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더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험 청구 전에 보험사의 구비 서류를 미리 한번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보험 도입의 필요성과 치과에서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사보험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자, 아마 강의를 듣고 궁금하신 게 더 많아지셨을 겁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